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2025년도는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정말 시작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말 당선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순간, 공식 인증이 되는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한화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월 달 이후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다시금 달성을 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과 솔라나 같은 다른 대형 코인들도 역시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상황들, 또 일정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남들 투자하는 거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 함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현재 3.4%가량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퍼센트로는 2.3%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솔라나는 2.7%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코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체크해야 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피에르 플리에브르가 캐나다 총리의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는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리에는 누가 오를지, 또 후보들은 누가 있을지 굉장히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보수당 대표인 피에르 폴리에브르가 차기 총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최대 89%까지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총리 후보가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겠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총리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타이밍을 한번 잘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의 상승 랠리와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5만 달러가 목표다, 또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장중에 10만 달러 이상을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이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몇 주 내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상 최고가 15만 달러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과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정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지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비단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타이밍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으면 다음은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위원인 박희니 총재입니다.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종종 금리 인상의 선을 긋기도 했고요. 주목해야 될 지표들도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연설과 함께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가 있을지는 QR코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방송 시간 외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뤄봐야 할 이슈와 또 일정까지 QR코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대체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런 흐름인지 혹은 내가 지금을 기회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코인, 내가 보고 있는 코인은 어떤 건지 이런 고민, 걱정들 모두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02-2638-3945번,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부터 코인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오늘도 컨디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컨디션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 이슈 저희 바로 다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캐나다 총리 후보 중에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성향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암호화폐 관련 쪽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캐나다 자체가 암호화폐를 막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의 나라는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시다라고 만든 이 도시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지금 지원을 한 폴리에브르 이 후보가 이 폴리마켓에서 이제 당선 확률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사실 이 폴리마켓이란 게 막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은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은 오히려 이게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100%적인 이런 당선을 막 시사하진 않는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부대통령의 이 선거 결과를 맞추긴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를 맞추기도 했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총리로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캐나다 자체에서의 이제 뭐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규제 완화가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암호화폐에서 뭐 캐나다 쪽의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국가 단위로서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상승 발전을 시사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사실 비트코인이란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비축 자산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어떻게든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익성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호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캐나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가 많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도 한 해 저희 전문가님도 그렇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은 한 해, 최고의 한 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비트코인 다시 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든 이슈적으로든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보면 될까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그러면 바로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차트로요? 해볼까요? 네. 아니면 차트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네, 뭐 하고 이슈 같은 것도 이슈 많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은 차트로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긴 한데 뭐 차트로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어제는 이제 제가 1시간봉 관점에서 이제 폭발에 대한 이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맞아요. 폭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이 보조 지표나 아니면은 뭐 추세, 이평선 같은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상승 폭발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비트코인이 이제 밤 사이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제 100K, 102K까지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뭐 어제 살펴봤었던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뭐 공격적인 뭐 매수, 메타 플래닛 등등의 기타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확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비트코인이 이 뭐 기술적 분석,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뭐 보조 지표의 형태 아니면은 뭐 프랙탈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현재로 대입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 효과들을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최소 이제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보조지표의 현상들을 지금 현재로 대입을 해보았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5만 달러를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비트코인의 이 시그널 자체는 좋은 상태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최고점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사실 정말 최고점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혼자서는 조금 무섭고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리뷰와 관심 코인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다뤄드렸던 코인에 대한 리뷰를 들어볼 거고요. 앞으로 보실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코인은 어떤 것까지 어떤 거인지까지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최근에 1월 2일 날에 무브먼트로 좋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뭐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의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고점 구간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형태였는데 이게 일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약간 시기상 느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설명드렸듯이 일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좋은 이제 평단가를 놓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봉이나 4시간봉의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조금 빠른 이제 상승 반전형 뭐 캔들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상승 반전 패턴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본 모습이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0에서 1360원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고 하락 추세선이 하락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하락 조정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랑 겹쳤던 구간이에요. 따라서
저항 구간, 상승 추세 중에 응축 구간이나 혹은 이제 조정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는 거는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시점에서 돌파를 해줄 때 이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2,365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 주었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럼 진입가에서 이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25.08% 정도 수익률이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1월 2일 사실 이 시기가 코인들,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상승 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럴 때에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관점으로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상승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도 이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코인 어떤 건지 빠르게 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넴코인이고요. 네. 이제 이 넴코인을 왜 가져오게 되었는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넴코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암호화폐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된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의 관심 코인인 이 넴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또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 저는 앞으로 성장성 또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전문가님은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네, 차트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넴코인 일봉 원화 차트 관점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 차트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아까 이제 리뷰에서 살펴봤었던 이제 무브먼트 코인이랑 조금 비슷한 모습의 양상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준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격대가 33원에서 44원 정도 수준으로 박스권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인데 이 박스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정확한 진입 타점 구간은 이제 44원에서 44.1원 정도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 때 돌파를 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될 때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파란색이 20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입니다. 이전 차트가 이제 역배열로 해서 진행이 되던 모습인데 지금은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0과 60 이동평균선이 지금 응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과 60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즉슨 단기적인 폭발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매물대 구간까지도 돌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려면은 이 20과 60 이동 평균선에 존재하는 38원 구간을 이탈해주는 상황이 나와주거나 이탈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33원 매물대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한 이제 하방 폭발 가능성은 약간 저조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방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33원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와줘야 하니까 만약에 넴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넴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이 방금 전에 분석을 해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시나리오들 작성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 혹은 자세하게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관심 코인인 넴코인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할 거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코인 상승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QR코드 또 오늘의 관심 코인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코인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 상담이요, 다른 데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여기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화통화는 02-2638-3945번 보이시죠? 또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꼭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내가 지금 신규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그런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고민들 걱정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은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먼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아까 전에 굉장히 최소 11만 달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대감이 좀 높거든요. 네.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뭐 보험을 깔아보게 된다면은 네. 네, 최고점 구간을 돌파를 못할 수도 있다. 아. 네, 최고점 구간이 지금 10만 8천 달러 부근이에요. 근데 이 신재상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10만 8천 불을 뚫는 이제 뭐 심리적 매도 라인이 11만 불이기 때문에 네. 11만 불을 예시로 드렸던 거고요. 이 돌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차트상에서 보았을 때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100%는 없지만 이제 뭐 90%, 80%, 70%까지 이제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왜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달러 주봉 차트인데 2024년을 보면은 현재 패턴이랑 유사한 패턴이 조금 진행이 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락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상승 돌파, 그 다음에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근데 지금 차트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가격 조정 진행되고 상승 나오고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어제 일봉에서의 보조 지표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봉에서 이동평균선 보게 된다면은 20과 60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된 모습이고요. 이 응축 구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었고, 이 폭발 시점에서의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10만 달러 부근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부근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봉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인데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란 선이 K선, 빨간 선이 D선입니다. 근데 이 파란 선이 빨간 선을, 즉 K선이 D선을 교차를 내주는 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를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장기 같은 경우에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저점 신호가 나와준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강한 매수 관점, 이 매수 시그널인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을 매물대까지 상단을 뚫어줬네 라는 말은 즉슨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까지는 트라이를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 일봉에서의 보조지표가 단기, 중기 K선과 D선들이 지금 과매수 구간, 즉 고점 구간에 지집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 추후에 폭발이 나와주더라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 과매수 구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갱신을 이어나가는, 즉 페일러, 폭발 현상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20과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재차 상승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매물대 구간이었던 이제 100K 구간을 리테스트를 찍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기 관점인 이제 1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또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이제 쉽게 돌파를 해주고
이제 102,600불 매물대 구간을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저항을 받아주었으나 상승을 상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받아줌에 따라서 지금은 단기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그 다음에 상승,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상승,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매물대 구간인 102,600불 구간 돌파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방으로 빠져주게 되려면은 이 보수적인 꼬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1,200불 200달러 부근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10만 달러 혹은 99K 혹은 아니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또 단기적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전 세계에 있는 가상자산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 점유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알트코인 쪽으로 좀 관심이, 또 돈이 흘러갈 수도 있고 다시 대장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도미넌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넘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차트에 보이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캔들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차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락 추세선이랑 이 57.4%에 존재하고 있는 저항 구간은 돌파를 해준 시점이에요.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도미넌스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소폭 상승이거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나와준 모습인데, 이 말은 즉슨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추세가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시간 조정,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 가격 조정, 이제 단기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단기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의 하락,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횡보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겠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소폭색의 상승세는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미넌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실시간 흐름과 도미넌스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는 알트코인들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카방 네트워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문가님, 이 코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토커막 네트워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커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상승 슈팅, 이 상승 펌핑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근데 차트로서 이걸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은 토커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이제 펌핑 나와준 이후에 이제 단기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이 돼 주다가 수렴 하반부를 이탈을 해주었었고요. 이탈 이후에도 이제 이 계엄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삼각 수렴의 형태로 다시 한번 응축이 진행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삼각 수렴 구간을 이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유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어요.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각 수렴 돌파를 하고 2,820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이 다음 전고점 뭐 3,256원 정도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꼬리 기준에 3,860원 정도 수평저항 구간을 이제 목표가로 선정을 해 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3,860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꼬리를 말아 내린 형태이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3,230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에요.
오늘자 캔들 패턴의 종가 마감이 3,234원 정도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탈 마감을 해주는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돌파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후 리테스트 반등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이탈 마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3,234원 구간을 이제 돌파 마감을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는 이제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3,234원 구간을 돌파 마감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봉 관점보다는 1시간봉, 4시간봉 관점으로 내려가가지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되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펌핑이 나와준 이후에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도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이 토카마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작도적 관점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20과 60 이동평균선 응축이 진행된 모습이고요. 최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근데 그럼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강하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를 하고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터치를 해주게 되었을 때 첫 터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7, 80%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가격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카막 네트워크 지금 현재 차트상 분석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나리오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나리오들 좀 잘 챙겨 보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 히포크랏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주목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자에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솔라나 재단에서 이제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었었는데, 이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꼬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5원 구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쪽 구간도 매물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핵심 주요 매물대가 120원에서 135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고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약간 지향을 해주신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이게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재가 없는 이제 단순 펌핑이 아니라 호재가 동반된 펌핑이기 때문에 추후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이제 차트예요.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구간이었던 박스 상단부 구간인 94.5원 혹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히포크랏의 이동평균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토카막 네트워크의 차트랑 약간 유사해요. 마찬가지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고요.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62동 평균선을 이제 골든 코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토카막 네트워크처럼 이 22동 평균선을 첫 터치하는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 지표의 형태도 상방으로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스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지만 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이렇게 상방 기울기로 전환될 수 있겠고요. 이 단기보다 상위 시간봉 개념인 중기와 장기의 K선들이 모두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 뭐 작도 관점에서의 매수 지지 구간,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관점에서의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중기가 과매수 구간을 이제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열려있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포크랏까지 실시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토카막 네트워크 히포크랏까지 실시간 상황 살펴봤고요. 또 관심 코인으로 넴코인 안겨드렸습니다. 이 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슈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극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앞으로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의 관심 코인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차트상으로 또 기술적 분석을 하기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는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상담은요,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실 수가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인 코인이든 이 모든 고민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하단에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 혹은 신규 매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잠시 후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접수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담은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들 당연히 접수가 되고요.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가격대가 적당할지 어느 타이밍이 좋을지 이런 고민들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트럼 가지고 오셨고요. 1,450원에 비중이 70%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비중이 큰 만큼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세히 좀 봐주세요. 네, 한번 아비트럼을 제가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비트럼 차트 넘어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원화 차트 기준이고요. 일단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었었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삼각수렴의 하단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지만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이래서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전저점 매물대를 이탈하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이 트랙 구간들이 나와줍니다. 하방적으로 이탈을 해준 모습이지만 그러면 이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기본 지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수렴 하단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 나와줬으니까 지금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겠구나. 뭐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겠구나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데 이 전저점, 전고점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저만의 노하우, 팁으로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삼각수렴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이 패턴이 전환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을 지금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 127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기존 박스 상단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이쪽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 구간 가격대가 얼마냐? 1470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1563원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어디스타 캔들 패턴이 지금은 이제 약간 십자가형, 도지형 캔들 패턴과 유사하게 나와준 모습인데 오늘자 캔들 패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음봉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 구간들이
저항 구간에서 나와주는 캔들 패턴이어야지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설명이 가능하겠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비중이 약간 높으셔서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127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손절을 하는 전략이 있겠으나 바로 밑에 이제 상승 추세선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약간 나는 리스크 대응이 너무 안 된다.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제 더 큰 손실을 감안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1270원 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이제 손절을 진행을 하는 방안을 추천해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1026원 혹은 이 상승 추세선 이탈하는 시점까지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1475원 이제 평단가까지 1450원 평단가까지 가격이 복귀가 나와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작도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2동평균선 구간이 지금 상반기 일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기 일기로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62동 평균선을 22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응축이 진행이 된 시점에서 가격이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시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응축이 진행이 되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하방이지만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전환되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이에요. 이 아비트럼의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장기간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막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제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그랜빌이라는 이제 아저씨가 만들어 주신 이제 매매 기법 구간인데, 매매 기법, 네, 매매 타점 구간들이에요. 근데 이 돌아 나가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애매하지만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 구간까지는 홀딩을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아비트럼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단기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를 함에 따라서 단기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매수 구간을 진입을 해준 모습이라 단기와 중기 K선이 모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가격이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단기 K선이 과매도 구간을 진입을 하고 돌아 나가기 전까지는 하락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과 62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이제 비트코인과 유사한 모습의 차트인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고 위쪽 구간에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기와 중기의 과매수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내려오는 하락 시그널을 해소하는 것 정도만 버텨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 재차 한번 상승이 나줄 것이고, 평단가가 그렇게 지금 막 차이가 나는 평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본전 구간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본절 구간 혹은 약수익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홀딩을 이어 나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시고 홀딩을 하시는 것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비중 70%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 만큼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나 추가 질문이 있다 하신다면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음 상담 진행하기 전에 혹시나 나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입니다. UX 링크 가지고 오셨고요. 2,645원에 60% 역시나 또 큰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UX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상담자분 아직 손실 중이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굉장히 최근에 핫했었던 코인이죠. 그쵸. 근데 지금 UX 링크가 지금
그럼 차트로서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펌핑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었었다가 상승분을 이제 되돌리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큰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644원에서부터 이제 가격대가 2,075원 정도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 채널 하단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었고요.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가격대가 이제 2,320원 정도 구간인데 이탈을 해주었다가 지금은 또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하락 추세선이 작도가 가능한데 지금은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평단가가 딱 지금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의 평단가가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해보았을 때 2,645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라면 돌파를 하더라도 저항을 받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평단가 부근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손절 혹은 본절, 뭐 약수익 구간에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이고 그 이후에 홀딩 관점으로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2,320원 매물대를 이탈한 이후에 또 하나의 2,255원 구간의 단기적인 수평 지지 매물대를 설정을 해준 모습이고 이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지켜주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줄 모습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럼 이 디센딩 패턴이 나와주게 되었을 때 2,255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의 형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255원 구간을 이탈할 때 그냥 빠른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다. 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이전 저점 매물대 2,075원이라든가 아니면 1,900원 구간에서의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4시간봉 차트인데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현재 구간, 이 캔들 패턴의 마감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 구간의 돌파도 중요를 하겠지만 이 저항선, 그 다음에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해요.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아까 본 하락 추세선 구간의 매물대가 이제 2,550원에서 2,6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2,550원에서 2,60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저점 구간인 2,04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240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배열 상태는 정배열에 가까운 배열 상태예요. 단기와 중기 K선이 지금은 상승 시그널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K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추세가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평단가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부근을 돌파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매물대 구간까지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2,650원 45원 정도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이 수평 저항선 부근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기 K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D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주고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제 완벽한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보조지표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보조지표의 형태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저항권을 터치를 해주었을 때 보조지표의 형태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이제 단기 K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중기 K선도 돌아 나가고 장기 K선도 이렇게 돌아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하방 폭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형태이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혹시나 아직 상담 신청을 못하신 분들 혹은 추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셔도 되고요. QR코드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QR코드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다뤄드렸던 상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 매수, 상담 외에도 오늘의 관심 코인, 내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볼 코인에 대한 공개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모든 기회, 2025년도 암호화폐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거다라고 하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시작부터 저희와 함께 제대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